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보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미국 목요일장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영향이 미국 증시에 끼치며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포격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우려가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장 후반쯤에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로이스 총재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 결과 3대 지수는 큰 폭의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도 영향을 강하게 받아 5% 이상 볼륨 하락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는 계속 900불을 돌파했다가 다시 900불이 깨지는 현상이 꾸준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밑쪽으로 무게가 더 실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도별 자료를 보면 3월달의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인플레 관련, 전쟁 관련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테슬라 장기 투자자분들은 3월까지도 그 이상도 조정장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반응하지 마시고 마음에 여유를 갖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팔 게 아니니 현 상황의 악재에 대해 일일이 반응할 필요도 없고 일일이 반응하면 머리만 아프고 투자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 주가는 우상향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될 때를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전에 테슬라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작년 500불 초중반까지 내려왔을 때 저랑 함께 했던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의 기업 되새기시어 지금 적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확실한 회사에 투자를 했으면 시간은 투자자 편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인 NHTSA는 2021년과 2022년 모델 연식의 테슬라 모델 3 및 모델 Y 약 41만 6천 대에 대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작동되는 동안 예기치 않게 브레이크를 밟는 차량의 경향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EV 커뮤니티에서 팬텀 제동이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특히 오토파일럿 또는 FSD 베타의 테슬라에게 안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시작이네요. NHTSA. 테슬라 차량에는 운전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FSD 베타 시스템이 없는 자동차에도 테슬라는 일반적으로 차량이 차선 내에서 자동으로 제동, 가속 및 조향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는 기본 자동 조종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점수를 통해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는 FSD 베타를 통해 테슬라는 도심거리 내에서 자동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NHTSA에 따르면 지난 9개월 동안 테슬라 모델 3 및 모델 Y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팬텀 제동 문제에 대해 354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현재까지 팬텀 제동 사고와 관련된 충돌이나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NHTSA의 조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회사는 조사와 몇 차례의 리콜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이후로 테슬라는 차량에 대해 10건의 리콜을 실시했으며 그중 일부는 NHTSA의 압력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FSD 베타의 롤링스톡 기능 비활성화와 같은 이러한 리콜 중 상당수는 무료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관련 영상과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 주위에 사람들이 도로 쪽으로 있을 때 반응을 하여 브레이크가 잡히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OTA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리콜 단어도 적절하지 못한 것 같네요. 번스타인 분석가 토니 사코나기는 현재 25,000불의 자동차를 개발하지 않기로 한 테슬라의 결정이 향후 판매 성장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현재 25,000불 자동차를 개발 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사코나기는 테슬라가 현재 새로운 저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25년 이전에 25,000불 차량이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하였습니다. 번스타인 분석가는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25,000달러 자동차 없이는 연간 50%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번스타인은 테슬라가 2023년 이후에 어떻게 50% 이상 성장할 수 있는지 의문점을 갖는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2020년에 49만 9,550대의 차량을 인도했으며 2021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총
93만 6,172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기가 상하이는 테슬라의 배송수 증가와 매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10K SEC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 차이나는 2년 연속으로 수입이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4680 배터리셀을 보유하면서 저가형 전기차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 저가형 전기차를 테슬라에서 출시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다 생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수십 대의 테슬라 모델 Y 차량이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배송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차량의 인도가 임박한 것 같네요. 기가 팩토리 텍사스 상공에서 드론을 자주 날리는 제프 로버츠는 운송을 위해 줄지어 있는 수십 대의 모델 Y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100대에 가까운 테슬라 모델 Y 차량이 운송 준비가 되어 있고 더 많이 공장에서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 테슬라는 해당 차량의 인도를 시작하기 위한 규제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제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 Y 생산을 시작하는 것은 회사 성장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새로운 구조적 배터리 팩과 4680 배터리셀을 탑재한 전기 SUV의 새 버전 출시를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모델 Y의 새 버전 사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세부 사항은 EPA와 NHTSA가 고객에게 배송할 새 버전을 승인한 직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디어 기가 텍사스의 오픈 가동 소식이 전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목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목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3대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여 전체적으로 또 울긋불긋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정말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5.09% 크게 하락하며 볼륨 하락이 되며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마존은 2.18% 하락을 하였습니다. 구글도 3%가량 하락을 하였고요. 애플도 2%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도 3% 가까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7% 이상 7.56% 하락을 하였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보면 세력 이탈이 좀 강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요 자료를 한번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지금 빠져나가는 물량, 또 이 단타 세력 물량 포함해서 좀 강한 이런 세력들이 빠져나가서 조금 볼륨 하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7일 목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876불 마이너스 5.09%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913불 시작했으며 최고 918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874불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2.88% 아주 크게 하락했고요. S&P 500도 2.14%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다우도 마이너스 1.71%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장대 음봉 캔들이 나왔고요. 거래량은 앞으로 줄어야 좋습니다. 자, 수치 확인해 보면 RSI 42.38 기록하고 있고요. 자, 매트는 여전히 EMA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머니플로우는 평행을 유지하되 다시 평행이 밑에 땅 쪽을 좀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850불 되겠고요. 그 위로 1차 저항선은 900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목요일장 또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또 한 번 더 요 밑에 바닥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될 부분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EMA5가 자, EMA 200 라인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돼서 만약에 하향 돌파가 이루어지면 아주 강한 볼륨 하락 캔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부분 만약에 이루어지면 치킨 멤버십 이상 게시판에 제가 시그널 신호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현재까지는 아직 크게 이상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변동폭은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자, PNF 차트를 보셔도 크게 이상이 없죠. 즉 보라색 이 강한 저항 라인 밑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요 밑에 최저점 아직 뚫리지 않았다. 자, 이렇게 파동을 봐도 큰 문제되는 부분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계속돼서 움직임 나쁘지 않고요. 지금 EMA5만 좀 주시해서 EMA5가 어느 쪽으로 붙을지 EMA20 위에 있는 EMA20 라인 쪽으로 붙을지 아니면 밑에
있는 EMA 200 라인 쪽으로 움직일지, 자, 이 부분을 조금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현재 일봉의 투자 심리는 5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주봉입니다. 자, 주봉과 월봉도 잠시 보실 건데요. 자, 주봉 월봉 지금 밑에 보면 제가 지지선 밑에 최종 지지 라인을 그어 놓은 이런 선이 있습니다. 자, 주봉은 여기 있고요. 자, 월봉도 한번 볼까요? 월봉도 보시면 월봉에도 이렇게 파란 선이 있죠. 자, 제가 좀 진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주봉과 월봉의 요 라인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내려가게 되면 한 번 더 크게 또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고요. 자, 주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의 요 라인, 요 파란색 라인에 지금 제가 확대해서 보면 밑에 보시면 한 845불 정도 됩니다. 800 현 기준입니다. 이 파란색 라인도 조금씩 이렇게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올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요 라인은 주가가 조금씩 위쪽으로 올라간다. 자, 이 점 알아두시고요. 자, 현 기준으로 봐선 현 기준은 845불 정도, 예, 844불, 845불 정도가 지금 주봉의 밑 최종 라인에 되어 있고요. 자, 월봉을 보시면, 자, 월봉도 비슷할 겁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지금 851불, 850불, 자, 이 정도의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지지가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시간이 될수록 조금씩 위쪽으로 올라간다. 자, 이 부분도 알아두시며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60분 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0분 봉 보면, 자, 이제 그어놓은 요 파란색 라인이 지금 최전 저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일단 무너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 요 보라색 라인, 이 보라색 라인이 또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자,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자, 이 부분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한 번 또 크게 밑으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해도, 자, 부분 보시면 요 갭상승한 부분만 딱 채워지고 요 밑에 저점은 지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갭상승이 한번 됐었죠, 최근에. 자, 요 갭상승이 된 부분만 지금 기술적으로 이렇게 메꿔지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 지금 하락을 해도 요 밑에 요 라인까지는 지금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저점은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지금 잘 버티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무너지면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 부분이 무너져도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요 보라색 이 라인부터 제가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보라색과 요 파란색 라인, 이 구간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저점은 뭐 아시다시피, 자, 요 구간은 790대고요. 자, 요 보라색 라인 구간은 지금 현재 한 830 정도 돼 보입니다. 자, 이 구간 앞으로 좀 주시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 오더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 2315, 아웃플로 2991. 자,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우위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매를 보시면 대량 매도세도 또 우위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목요일 장에서는 이 전쟁 관련 공포로 인한 또 투매 물량이 많이 은근히 보였고요. 자, 앞으로 요 투매 물량은 꾸준히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공포감이 점점점 커질수록 뭐가 늘어날 것이다? 자, 패닉셀이 늘어날 것입니다. 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패닉셀은 공포감에 의해 사람의 심리에 의해 나올 수밖에 없는 매매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감정적 매매, 패닉셀 같은 이런 감정적 매매는 추후에 후회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재 테슬라 안에 이 유지 세력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추후에도 계속 이 세력의 움직임은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8.65%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6일 테슬라 비중 8.36%에서 2022년 2월 17일 테슬라 비중 8.65%로 비중이 또 확대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봉 보시겠습니다. 자, 나스닥 보시면 뭐 또 큰 문제 없죠. 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지금 또 강하게 2.88% 거의 3% 가까이 또 지수 크게 하락했는데요. 뭐 보시면, 크게 보시면, 뭐 하루하루 보시면 크게 하락한 거지만, 자, 크게 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자, 이쪽에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큰 문제 없습니다. 동그라미 안에서 진행되고 있고, 제가 테슬라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요 부분만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자, 요 부분 13,000 지수 구간, 이 부분이 무너지지 않고 위에서 계속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 이 변동폭, 등락폭이 크죠? 쫙 올라갔다가 쫙 떨어지고, 쫙 올라갔다가 쫙 떨어지고. 자, 이 폭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지금 점점점 이 폭이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자, 요 줄어들, 이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고요. 텀은 제가 예전부터 좀 길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자, 하루 막 오늘 2% 떨어졌다. 아이고 어떡하냐. 내일 2% 올랐다. 와, 오른다. 이렇게 하루하루 반응하시면 힘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보시고 한 걸음 물러나서서 좀 넓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현재 크게 이상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4,000 지수 구간은 뭐 무너지든 뚫고 올라가는 크게 아직까지는 큰 그렇게 중요 지점이 아닙니다. 자, 중요 지점은 요 최고 밑에 13,000 요 지수가 중요 지점이고요. 자, 이 위에서 움직이는 거는 뭐다? 예, 바닥 따지기가 잘 일어나고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알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죠. 길어질 수 있다고.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다 반응하려 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편히 먹고 지켜보심이 좋습니다. 자, 거래량도 지금 뭐 투매 물량이 나와서 조금 늘어나긴 했었어도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앞으로 이 구간만 무너지지 않으면 뭐 위쪽에서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움직이든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트윗 관련해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유대인 위원회인 AJC는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를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한 일론 머스크를 규탄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를 수백만 명을 학살한 대량 학살 독재자와 비교하는 밈을 게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비교이며 머스크는 사과하고 불만을 표명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사과는 안 한 것 같고요. 트윗은 삭제한 것 같습니다. 일론의 트윗은 예전부터 유명했습니다. 좋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트로이 테슬라이크에서 2월 17일자 테슬라 인도량 예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총 32만 9천 대를 예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11만 3,905대를 예상했고 중국에서 13만 1,500대를 예상했네요. 2분기는 39만 8,150대, 3분기는 42만 4,560대, 4분기는 45만 4,290대를 예상했습니다. 다 종합해서 2022년 총 인도량은 160만 6천 대가 나왔습니다. 160만 대 이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정확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자료입니다. 추후에 인도량 관련해서 최신 업데이트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윗 및 테슬라에 대한 SEC의 끝없는 조사로 인해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다고 합니다. 자신과 테슬라에 대해 끊임없이 끝없는 조사를 받고 있는 회사 대표는 법원에 법적 서한을 제출하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 규제 당국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머스크는 미국 정부, 규제기관 및 개별 정치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비판으로 유명합니다. 일론의 특정 발언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일부 규제기관이 테슬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작하여 제조업체와 CEO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SEC는 이에 대해 특히 단호하며 머스크가 말하고 쓰는 내용을 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회사 구조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테슬라의 대표 일론 머스크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법원에 법적 서한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SEC가 좀 과도하게 테슬라와 일론을 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네요.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상품 상점과 스타링크에서 도지를 지불로 수락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지코인 로드맵에서 스페이스X와의 협력을 언급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월요일 테슬라와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도지코인을 수락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12월에 발표된 도지코인 로드맵은 스페이스X와의 협력에 대한 일부 세부 정보를 보여줍니다. 로드맵에 언급된 목표 중에는 라디오, 스타링크 기반 도지코인 노드 및 아직 지정되지 않은 레이어 2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생성된 POS 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도지코인에 대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일론의 믿음은 예상보다 더 넓으며 그는 개발에 포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4680 테슬라 배터리셀을 생산하려면 많은 양의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난 2년 동안 공급업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테슬라 한국 솔루스 첨단 소재와 배터리셀 생산용 동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2022년 1월부터 테슬라의 배터리 동박 공급을 시작하여 국내 최초로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에 직접 판매하는 배터리 소재 제조사가 됐습니다. 솔루스는 미국 제조사 배터리의 70%
5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솔루스는 조만간 생산을 시작할 테슬라 유럽 공장에도 동박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는 헝가리에 배터리 동박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커피 멤버십 가입해주신 김춘남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치킨 멤버십 가입해주신 조보님 멤버십 가입을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치킨 멤버십 새로 가입하신 회원님들은 도군TV 커뮤니티 가셔서 테슬라 매수하는 3가지 방법과 지지선, 추매 구간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알람 설정은 전체로 해놓으세요. 멤버십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영상 밑에 영상 제목을 누르시면 설명란이 나옵니다.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힘든 조정장을 겪고 계시는데요. 현재의 경험은 소중한 경험입니다.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놓으시면 추후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여러 자료를 보면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감정적 매매로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대중과 반대로 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주말은 다 잊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영상 들고 찾아뵐게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